5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저는 원래는 정치 쪽 이쪽 사람이 아니라 학원 강의하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나라가 어지러지고 또 왠지 무너질 것 같아서 자유 대한민국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라 살려놓고 난 뒤에 직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옳은 가치 늘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반국가 세력 척결 또 부정선거 척결하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저는 비상계엄 선포했는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옳다 윤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가 바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목소리 내고 왔습니다. 뭘 얻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랫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책 내고 방송하시는 수많은 투쟁하신 분들 얻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것은 민주주의 유지한 필수 바로 투표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우리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래 뭐 사람들 중에서는 무조건 음모론이다.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매도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고 처음 나갈 때는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것은 토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 받고 나면은 이거 의사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그게 아니고 암인지 아니 더 검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 이 정도로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수사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한 이유는 저는 이준석 대표랑 토론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도 가지게 됐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새벽 1시까지 20만 명이 넘게 동시에 시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고맙다고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에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얼마나 이거 썩어 빠졌고 범죄 집단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까지도 알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 오늘 보시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생각하는 바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저는 이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음모론처럼 이렇게 끝까지 뭐 이래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 이야기를 시간이 한 6시간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 인정한 건 인정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반박할 건 반박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당장에는 6.3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해결할 의지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편입니다. 전한길이가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목소리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 몸으로 치면 감기가 아닙니다. 암입니다. 암 말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면 이제 10년 이하 징역이 찬답니다. 대한민국 끝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참 이걸 호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말 나오면은 현재 국민들 50%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투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전자투표 쓰는 나라예요.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없는 나라는 공통점이 수작업으로 대만처럼 판장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당장에는 저는 쉽게 기대하기 힘드니까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사전투표 앞두고 부디 당일 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좀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투표 봉인지도 투표함을 봉인하는 것도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어느 누구도 당일 투표까지 개표할 때까지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되어서 저는 보다 더 공정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80 넘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도 부디 투표하러 나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어느 누가 우리가 투표 한 장이라도 도둑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부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이나 망상론자가 아니라 저는 이준석 대표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런 문제가 있구나. 개선 같이 해가자. 같이 손잡고 개선하 이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무튼 제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이거는 암입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네, 6분을 말씀하시죠.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